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뉜 커다란 카모메 학원. 이 학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7대 불가사의라는 미스테리한 소문이 존재했습니다. 그 7대 불가사의 중 7번째 불가사의, 화장실의 하나코 씨는 원하는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화장실에 하나코 씨를 부르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는 고등부 1학년의 야시로 네네. 그녀의 부름에 나타난 하나코 씨는 소문과는 달리 여자가 아닌 남자 유령이었습니다. 네네의 소원은 짝사랑하는 학생회장의 미나모토 테루와 이어지는 것. 그녀는 한 달 전 3년간 짝사랑한 선배에게 고백한 뒤 무달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지금은 미나모토 선배를 좋아하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코는 결국 누구든 좋은 거네 라는 말을 하죠. 얼버무리는 네네였지만 어찌됐든 하나코는 소문대로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네네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코는 완전 엉터리였는데요. 선물카드 대작전, 사랑의 단추작전, 도시락 작전, 하나코가 세운 작전들이 모두 엉망이 돼버립니다. 크게 실망해버린 네네에게 하나코는 애초에 자신을 부르는 사람도 실제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코가 떨어뜨린 한 물건을 줍는 네네. 당황하며 돌려달라는 하나코였지만 네네는 물건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매우 강력한 인연으로 연결되는 대신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되는 인어의 비늘이었죠. 네네는 망설임 없이 비늘 하나를 삼킨 뒤 남은 비늘을 가지고 미나모토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런 네네가 목격한 것은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있는 미나모토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고백을 거절합니다. 비늘만 사용한다면 선배와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네네는 누구든 좋은 거지? 라는 하나코의 질문이 떠올라 망설이죠. 이윽고 비늘의 저주가 발동되어 네네는 순식간에 물고기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네네는 스스로 자책하며 저 아래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물고기로 변해서 죽어가던 네네를 하나코는 수조에 넣어 구해줍니다. 하나코는 어째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비닐을 먹였다면 저주가 분산되어 완벽히 물고기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네네는 결국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고 그저 이어질 수만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었다는 게 자신의 진짜 소원이었다고 답합니다. 직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인어. 비늘을 먹은 네네는 인어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코는 식칼과 강력한 힘으로 인어를 제압하며 돌려보냅니다. 언젠간 인어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하나코의 말에 울상이 된 네네.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원을 새로 빈 네네에게 하나코는 이뤄주는 대신 대가를 받겠다고 합니다. じゃあお代は体で払ってもらうよ。 사용하지 않은 비닐을 하나코가 먹음으로써 저주가 약화된 네네는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네네와 하나코는 피안과 차안의 경계를 넘어 인연이 맺어집니다. 인연이 맺어졌기에 네네는 만질 수 없었던 하나코의 몸을 만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코가 말했던 소원의 대가인 몸이란 자신의 조수로서 활동해달라는 의미였죠. 누군가와 맺어지고 싶은 소원과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소원, 자신의 소원을 두 가지나 이뤄준 하나코와 함께 네네는 학원의 불가사의와 괴이들의 세계 속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네네가 하나코의 조수로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며 어느덧 일주일이 흘러 네네의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온갖 물건들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네의 베스트 프렌드인 아오이는 요즘 떠도는 소문인 요정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오이가 들고 있던 분무기에 부딪힌 네네는 물에 젖어버리는데 인어의 권속이었던 그녀는 물에 살짝만 젖어도 비늘이 돋아나곤 했죠. 따라서 네네는 친구들이 없는 곳을 찾아 조용한 구교사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네네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온갖 물건들, 자신의 브로치까지 발견합니다. 네네는 눈앞에 수상쩍은 문의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친 요정씨가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그 순간 백장대를 곁에 붙여 네네를 지켜보던 하나코가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요정씨의 정체는 사실 괴의 모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모캐들은 사탕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 괴이였습니다. 괴이들은 떠도는 소문에 따라 살아야 하는 법칙을 지켜야만 하는데 모캐에 대한 소문이 변질되어서 그들은 공격적인 괴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코는 자신이 7대 불가사의로서 인간과 괴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인을 일삼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괴이들을 처리해야만 했죠. 하지만 인간인 네네라면
괴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소문을 바꿔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네는 요정씨가 물건을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사탕을 갖고 다니면 좋다 라고 소문을 바꿉니다. 이제 화장실 청소는 졸업이냐고 묻는 네네를 하나코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방과 후에 누군가와 잡담을 나눈다거나 등의 친구끼리 하는 것들이 어째서인지 그립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본 네네는 하나코씨가 아닌 하나코군이라 부르겠다며 그쪽이 더 친구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은 중등부 3학년의 미나모토 코우, 네네가 짝사랑하는 학생회장 미나모토 테루의 남동생입니다. 오래전부터 괴이들을 재령해온 미나모토가의 차남이었던 그는 하나코가 흉악한 괴이기에 재령해야 한다며 하나코에게 달려듭니다. 그런 코우를 네네가 막아서는데 コ君は悪い怪じゃないよ。あいつはただの怪異なんかじゃない。 코우는 살아생전 하나코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코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인 시칼이 오래전 살인에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하죠. 하나코가 코우의 재령 지팡이를 봉인하면서 둘의 싸움은 마무리되는데 하나코는 언젠간 코우가 훌륭한 테마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일단은 그를 기절시킵니다. 괜찮냐고 말을 거는 네네에게 걱정해준 것이냐고 묻는 하나코. 네네는 친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답하지만 ヤシロは人殺しでも仲良くできるんだ。 괴이는 살아있는 인간과는 달리 죽어있는 존재. 살아있을 적의 하나코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미술실에 진로 상담을 하러 갔던 아오이와 관련된 것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그 누구도 아오이를 기억할 수 없게 되자 네네는 하나코의 도움을 받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슈가 나츠히코라는 선배와 부딪히는데 네네를 부축해준 그는 그녀에게 몰래 검은 종이약을 붙여놓습니다. 화장실에는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사라진 코우도 와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 두 번째 미사케 계단의 지심을 눈치챈 하나코는 네네, 코우와 함께 미사케 계단으로 향합니다. 2、3、4。ここが 미사케 계단에 들어온 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 속 목소리는 자신을 미사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몸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곳은 두 번째가 관리하는 경기였기에 하나코 역시 큰 힘을 쓸 수 없었으며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시무시한 방해꾼들을 피해 미사키의 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몸의 부품들을 열심히 모아 세 사람이 도달한 곳은 미사키 계단의 최상층, 미사키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미사키는 어여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일행이 모은 부품들이 모여 정말 괴상한 형태의 인형이 완성되는데요. 자신을 미사키라고 소개한 여성은 인형에 혼을 불어넣으며 움직여봐 미사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엉망으로 합쳐진 인형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이번에도 결국 실패라는 여성은 큰 가위를 이용해 네네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미사키가 아니라 7대 불가사의의 두 번째였죠. 하나코와 코오가 두 번째를 상대하는 사이 네네는 인형들이 한가득 쌓인 산에서 인형이 되어버린 아오이를 발견합니다. 그녀 역시 미사키를 만드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오이를 껴안고 울고 있는 네네에게 하나코는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코의 위로를 받은 네네는 아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에겐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해주는 각각의 신물이 존재하는데 그 신물만 파괴한다면 두 번째를 약화시킬 수 있기에 하나코는 뭐든지 하겠다는 네네를 밀어버립니다. 신물이 있을 거라 추정되는 어두컴컴한 저 아래로 말이죠. 네네가 눈을 뜬 곳은 미사키 계단의 최신부. 그녀는 이곳에서 한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는 미사키와의 일을 다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죠. 이 일기를 쓴 주인공은 미사키를 무척 좋아했구나 라고 네네는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 속에선 미사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일기를 읽던 네네였지만 今日こんな噂を聞きました。この間この木座橋で事故があり、教師が一人ここから落ちて死んだそうです。死ぬってどういうことかしら。次美咲に会ったら聞いてみよう。 직접 미사키를 만들기로 했다. 이 일기는 두 번째가 작성한 일기였던 것입니다. 직후 네네의 앞에 두 번째와 하나코가 나타나고 하나코는 서둘러 두 번째 신물을 찾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일기 속 내용을 토대로 네네가 찾은 두 번째 신물은 바로 가위였습니다. 이 가위는 미사키가 두 번째의 머리를 다듬어 줄 때 사용한 가위였죠. 모든 것은 미사키를 위한 일이라며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두 번째 그녀의 모습에서 네네는 자신의 일을 떠올립니다. 네네는 미사키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야 라고 반박하죠. 네네가 가이에 붙어있던 부적을 떼어내어 신물이 파괴된 두 번째 경계 미사키 계단은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네네는 신물에 담긴 두 번째 기억을 보게 됩니다. ねえ先生、どうしてここで撮んの？女の子の霊が出るんだよ。いいんだよここで。현실로 돌아온 네네 일행, 하나코는 두 번째 정체가 사당에 머물던 여우요괴 야코라고 소개시켜줍니다. 인형으로 변해 사라졌던 아이들은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야코. 사건이 일단락되자 힘이 빠져버린 네네에게 하나코는 기운이 나는 마법의 주문이라며 뽀뽀를 합니다. 한편 네네의 곁에 숨어있던 검은 종이학을 회수한 나치히코는 한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나미네 사쿠라. 종이학은 하나코와 백장대와는 반대색의 흑장대였습니다. 흑장대가 보고한 미사키 계단에서의 일을 전해들은 사쿠라는 잘됐구나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죠. 나치히코와 사쿠라 그리고 흑장대, 과연 이들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참, 그래서 코오는 어디로 갔냐고요? 용맹하게 싸웠던 소녀는 귀여운 인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사키 계단에서 일 때문에 하나코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던 네네는 이 고민을 아오이에게 털어놓습니다. 아오이는 그가 조만간 고백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죠. 한편 최근 들어서 학교 내에 커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아오이는 네네에게 고백나무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연애의 신이 가꾸어준 걸로 알려진 이 나무 아래에서 고백을 한다면 두 사람은 무조건 이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코는 네네에게 다음날 방과 후에 큰 나무 아래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날 네네는 정말 하나코가 고백을 하는 것인지 내심 기대하면서 고백나무 아래로 향합니다. 비록 하나코가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조금 멋진 구석도 있다고 생각한 네네였죠. 그녀의 예상대로 하나코는 네네에게 고백을 하지만 告白されるってこんな感じなのね。早く断ってよ。ごめんなさいって。もういけませんわ。 고백을 거절하자 나타난 것은 괴이 코다마였습니다. 코다마는 네네를 공격하는데 하나코가 전에 걸어놓은 주문 덕분에 네네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코다마는 하나코에게 제압당해 힘을 빼앗깁니다. 결국 하나코의 고백은 괴이를 불러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과 뽀뽀 역시 그저 방어 주문을 걸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네네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모자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그 모습에서 하나코가 그저 평범한 소년으로 보였던 네네는 하나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코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우선 상성점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네네. 하나코는 점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며 미나모토 테루같이 좋아하는 사람과 하라고 하죠. 직후 테루는 네네 일행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동생 코오에게 볼 일이 있었죠. 테루를 형이라고 부르는 코오의 모습에 네네는 뒤늦게 두 사람이 형제인 것을 깨닫고 테루는 하나코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테루는 코오와 마찬가지로 재령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실력은 코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편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코를 즉시 없애지 않았냐는 테루의 질문에 코오는 그다지 나빠 보이는 녀석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좋은 괴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테루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코오는 하나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상성점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서관을 찾은 네네. 그녀는 화장실의 하나코 씨와 관련된 괴담의 책들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네네가 알고 있는 소년 하나코에 대한 이야기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 네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사쿠라. 사쿠라는 7대 불가사의에 흥미가 있냐는 말과 함께 하나코에 대해 알고 싶다면 5번째 불가사의에게 가보라는 말을 꺼냅니다. 네네는 소문광인 아오이에게 5번째 불가사의에 대해 묻고 아오이는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한편 네네에게 하나코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사쿠라는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거냐고. 다섯 번째 불가사의 16시의 서고에 가기 위해서 네네는 코오와 함께 다시 도서관을 찾습니다. 어울려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네네였지만 코오는 자신 역시 하나코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죠. 또한 그는 네네에게 첫눈에 반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고 이윽고
16시에 서고의 문이 열립니다. 서고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하나코의 이름이 적힌 책을 찾던 중 네네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합니다. 하나코에 대해 알기 위해서 그 책의 미래 페이지를 보기 시작하는 네네. 그리고 하나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これ 느닷없는 괴이의 습격을 받는 네네와 코, 언제나처럼 나타난 하나코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위기를 면합니다. 하나코에 이어서 서고에 나타난 이는 코오의 담임 선생님인 치치고모리. 사실 그가 이곳 16시의 서고를 관리하는 5번째 불가사이였죠. 치치고모리는 괴이들은 소문이 끊기면 존재할 수 없기에 자신은 직접 소문을 흘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네네와 코오의 주변 인물들 중 자신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죠. 하나코는 자신이 7대 불가사의 리더라고 말하며 7대 불가사의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 배신자는 모종의 방법으로 인간과 연을 맺어 자기 입맛대로 괴이들의 소문을 바꿔놓고 있다고 하죠. 지난번 미사키 계단의 폭주 사건도 다 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코는 불가사의들의 신물을 모조리 파괴하여 7대 불가사의를 재편성하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치고모리의 신물도 파괴해야 되는 상황. 치치고모리는 신물 파괴를 허락할 테니 네네 일행의 비밀을 하나씩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비밀들을 공개하는 네네와 코, 그들은 하나코에게도 비밀을 캐묻고 하나코는 부끄러운 얼굴과 함께 도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떠드는 하나코를 지그시 바라보던 치치고모리는 7번째 님이 저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죠. 약속대로 신물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치치고모리, 그는 신물을 파괴할 무녀만 들어갈 수 있다며 네네만 데려갑니다. 네네는 자신의 미래 페이지에서 잠깐 봤었던 무달이라는 이유로 실현 내용을 떠올리며 서고에 보관된 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냐고 묻습니다. 치치고모리는 기본적으로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부정하지만 딱 한 번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윽고 치치고모리가 꺼내든 그의 신물은 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월석,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한 역사적인 날, 그 다음 날에 건네받았던 돌이었죠. 이 돌을 건네준 이는 평범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냐고 묻는 네네의 질문에 치치고모리는 말을 아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네네는 그의 신물을 파괴하고 신물에 담긴 기억을 엿봅니다. 그 기억 속의 치치고모리는 유기 아마네라는 소년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하나코의 살아생전 모습이었죠. 늘 상처투성이인 그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항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네는 달을 무척이나 좋아했으며 그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이 월석만 있다면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인류가 달을 착지한 날인 1969년 7월 20일의 다음날, 아마네는 자신은 더 이상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정했다면서 월석을 치치고모리에게 맡깁니다. 네네가 본 기억은 여기까지. 네네는 치치고모리가 말했던 미래를 바꾼 소년이 하나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치고모리가 읽었던 아마네의 미래 페이지에 의하면 그는 원래 이과교사가 되어 이곳 카모메 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미래를 바꾼 아마네는 월석을 맡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나이에 죽어 자신이 선언한 대로 어디에도 가지 않고 이 학원에서 쭉 하나코로 지내온 것입니다. 달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네네는 하나코의 품에 안겨서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そういや土ごもりのよりしろって何だったの？なんだと思います？超いやらしいもん。ちげえ変わらん。は16시의 서고에서 마주한 하나코의 과거 때문에 네네는 평소처럼 하나코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이를 슬며시 간파한 코오는 네네에게 도넛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도넛을 만들면서 코오는 고민이 있다면 때로는 털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네는 16시의 서고에서 겪은 하나코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죠. 지금은 비록 괴이지만 원래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네네. 코오는 자신 또한 하나코를 재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끼리 힘내보자며 네네를 응원합니다. 코오는 완성된 도넛의 일부를 네네에게 챙겨주면서 하나코에게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네네의 행적을 사쿠라는 괴이 모키를 이용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넛을 받아 기뻐하는 하나코. 네네는 하나코가 조금 성가신 애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하나코가 좋다고 합니다. 사이좋게 도넛을 먹으려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윽고 검은 종이학이 날아오고 이를 하나코가 베어내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その子のことは守るんだ。俺のことは殺したくせに。あまね。 그는
하나코와 똑 닮은 소년이었죠. 자신을 만나서 기쁘냐고 묻는 소년. 당황한 하나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네네는 물을 뿌립니다. 네네의 당돌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또 보자는 말과 함께 사라지죠. 네네는 하나코가 죽였다는 사람이 혹시 방금의 그 소년이냐고 물어보는데 그와 동시에 정신이 반쯤 나간 하나코는 네네를 덮칩니다. 花子くんどうしたの 이내 정신을 차린 그는 사과의 말과 함께 조용히 화장실로 돌아갑니다. 학교 지하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방송실. 이곳은 사쿠라와 나츠히코 그리고 하나코를 똑 닮은 소년 츠카사의 아지트였습니다. 츠카사는 하나코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이곳에서 괴이들의 소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こんな噂知ってますか 코오는 중등부 신발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의 괴이를 붙잡습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묻는 코오에게 하나코는 미련이 남아있어서 떠도는 것 같다 라고 하죠. 그렇게 코오는 재령사로서 괴이의 미련을 들어준 뒤 성불시키려고 합니다. てめえの未練を洗いざらい話しちまいな。あ黙れクソダサ交通ピアス。 코오가 붙잡은 괴이의 이름은 미츠바 소스케. 미소년의 외모와는 다르게 이비엄한 미츠바에게 코오는 미련을 묻습니다. 미츠바는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진이었던 것 같다고 답합니다. 코오는 미츠바의 부탁대로 사진부에 기증되었던 그의 카메라를 가져다 주죠. 그렇게 미츠바는 코오와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지만 어째서인지 인물 사진만큼은 찍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찍어달라고 코오가 미츠바와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코오의 친구 요코오가 나타납니다. 괴이와는 엮인 적 없는 요코오의 눈에는 미츠바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코오가 들고 있던 미츠바의 카메라를 알아보죠. 요코오의 말에 의하면 미츠바는 자신과 코오와 같은 반이었던 소년이었고 올해 겨울에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같은 반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코오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줬던 미츠바와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립니다. 미츠바는 말합니다. 자신은 존재감이 없어서 항상 모두에게서 금방 잊혀져 버렸다고. 그렇기에 자신이 죽었음에도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다고. 生意気女顔口が悪いわがまま声がうるせえ 코오는 외칩니다. 미츠바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그는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미츠바가 싫지 않다고 말하죠.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비둘기들을 찍기 시작하는 미츠바. 그는 묻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코오는 이렇게 대답하죠. 죽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お何撮ってんだ。僕にとって価値のあるものかな。 찍을 사진을 다 찍고 돌아가려는 두 사람. 그리고 그들 앞에 츠카사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코오를 무력화시킨 츠카사는 미츠바의 몸을 꿰뚫어 그의 이성을 빼앗은 뒤 미츠바의 소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君の願いを叶えてあげるね。さくら、準備できたよ。昇降口の首折りさん 하나코가 차 안에 존재하는 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괴이라면 츠카사는 피 안에 존재하는 죽은 자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괴이였던 것이죠. 미츠바는 모두의 기억에 남고 싶다라는 다소 애매한 소원을 츠카사에게 빌었던 모양인데 소원의 애매한 탓에 그는 애매한 괴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오와 함께하면서 미츠바의 진짜 소원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때문에 츠카사는 미츠바를 흉폭한 괴이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미츠바는 코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백장대를 통해 상황을 전해들은 하나코가 서둘러 나타나 미츠바의 몸을 식칼로 가릅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것이냐고 묻는 하나코에게 츠카사는 참던 것을 그만두고 폭발해버린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것이 좋다 라고 답하면서 하나코가 자신을 죽여줬을 때에도 정말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코와 반대로 즐거워하는 츠카사는 또 놀자면 사라집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미츠바를 끌어안고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묻는 코우. 하나코는 죽으면 거기서 끝이며 살아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은 죽어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의 구조에 저항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코는 미츠바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이걸로 잘된 거라고 위로하는 하나코에게 코오는 미츠바를 이렇게 만든 녀석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코오는 집에 돌아와서 미츠바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죠. 僕にとって価値のあるものかな。ミツバ。
꽃미남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에 내내가 후다닥 달려간 곳에는 나츠히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넘어졌던 자신을 부축해준 선배였기에 내내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가죠. 그리고 내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나츠히코는 물을 뿌려 그녀를 물고기로 만든 뒤 납치합니다. 눈을 뜬 내내가 있는 곳은 달콤한 냄새가 풍기는 어느 경계. 내내는 이곳에서 사쿠라, 나츠히코, 츠카사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내내와 하나코의 관계처럼 사쿠라는 츠카사와 연을 맺은 사이였으며 두 사람은 각각의 인연인 하나코와 츠카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들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 내내였지만 さくらお互い苦労するわね。 사쿠라는 인연을 맺은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내내를 의자에 묶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나츠히코도 같이 묶여있었죠. 두 사람은 차오르는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번에 내내가 깨어난 곳은 문이 잔뜩 있는 장소. 내내는 가까스로 하나코와 전화를 하는데 이곳은 피안도, 차안도 아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어진 익숙한 문을 찾아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츠히코는 자신만 믿으라며 온갖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렇게 괴이들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은 채 다시 문을 찾던 내내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노랫소리를 따라 구교사의 교실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분명 내내의 학교가 맞았지만 먼 과거의 시점이었죠. 내내는 어린 시절의 하나코, 아마네와 마주합니다. 다쳤냐고 묻는 내내였지만 아마네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어디론가 뛰쳐나갑니다. 그는 로켓 키링이 달려있는 열쇠를 떨어뜨리는데 내내가 이를 주어서 돌려주려는 찰나 백장대가 내내의 위치를 탐지해서 내내는 현실의 학교로 돌아옵니다. 내내가 아마네를 만난 먼 과거의 학교 1969년 7월 18일 달착륙 2일 전이었습니다. 내내는 생각합니다. 하나코가 항상 자신을 구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코를 지켜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작은 바람을 되새기며 그녀는 방금 전 주운 열쇠를 꽉 쥐어봅니다. ねえ今度は叶うといいね。 내내가 원예부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 속에 수상한 신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진들을 본 이후로 내내의 주변에는 이상한 손들이 잔뜩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코를 찾아간 화장실에서도 손들이 솟아나는데 이들을 없애는 방법이 그저 함께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내내 일행은 하루 종일 손들과 열심히 놀게 됩니다. 코오는 이 사진들을 누가 찍어준 것이냐 물으며 일지를 살펴보는데 내내는 사진부의 한 아이가 찍어줬다고 답하죠. 그리고 일지의 뒤편에 적힌 촬영자의 이름은 미츠바 소스키였습니다. 이제 남은 손은 단 하나. 내내가 그 손을 놀아주려는 그 순간 손은 내내를 붙잡아 거울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코와 코오가 손 쓸 틈도 없이 내내는 경계 속으로 끌려옵니다. 끌려 들어온 내내의 앞에는 분명 사라졌을 미츠바가 있었습니다. 내내는 어디선가 만난 적 없냐고 물어보지만 미츠바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내내는 미츠바의 곁에 있는 손들과 친구냐고 물어보는데 미츠바는 이 손들이 7대 불가 사이의 부소품 같은 존재 같다고 합니다. 여하튼 기억을 잃은 미츠바를 도와 내내는 일단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세 번째 불가사인 거울지옥. 이곳이 7대 불가사의 경계라면 신물을 부수면 되지 않을까? 라며 신물을 찾던 내내는 커다란 거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는 거울지옥을 관리하는 세 번째가 나타나죠. 세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신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내의 영혼을 차지하려 듭니다. 세 번째가 부리는 괴이들에게 내내와 미츠바는 제압당해버리고 미츠바는 구해달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윽고 나타나 내내 일행을 구해준 것은 평소처럼 하나코가 아닌 츠카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경계에서 멋대로 무력을 휘두르는 츠카사에게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츠카사는 섬뜩한 표정과 함께 세 번째를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7대 불가사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경계 내에선 가장 강력한 존재임에도 츠카사는 간단히 쓰러뜨린 것입니다. 울기만 하는 미츠바에게 츠카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못난 아이라며 그를 다독여줍니다. 츠카사는 미츠바가 현세에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약한 상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괴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몸에서 심장을 뽑아 미츠바에게 먹이려 들죠. 이를 말리려는 내내가 방해됐던 츠카사는 그녀를 가볍게 기절시킵니다. 한편 사라진 내내를 찾기 위해서 하나코와 코오는 야코를 찾아갑니다. 7대 불가사의 경계는 각자 관리하는 역할이 있는데 치치고모리는 기록,
야코는 공간이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의 미사키 계단으로 향한 하나코와 코오는 야코의 도움을 받아서 네네가 있을 거라 추정되는 거울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거울 지역에 도착한 코오가 발견한 것은 세 번째 불가사의가 돼버린 미치바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지금의 미치바는 스카사가 새로 만들어낸 미치바였는데요. 미치바의 소원의 대가로 스카사가 받았던 미치바의 이성이 새 미치바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조인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화가 난 코오는 미치바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스카사를 공격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죠. 스카사는 이런 건 만들지 않는 편이 좋았을까? 라며 미치바를 붙잡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손에 넣은 세 번째 힘을 포기하고 이대로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불가사의로서 경계를 관리할 것인지 스카사는 묻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지기 싫었던 미치바는 힘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스카사는 세 번째 힘을 이용해 하나코 일행과 싸우라고 말하지만 겁이 났던 미치바는 그들과 싸우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의 미치바. 코오는 먼저 다가와 줬었던 친구 미치바를 떠올립니다. 비록 지금의 미치바와 그 미치바가 다른 존재일지라도 코오는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다가와 주기로 각오하죠. 俺の名前はこうだ、稲本こう。覚えとけバカ、女顔。何これ。 네네가 식물을 파괴하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츠카사의 충고를 들은 미치바는 깨어난 네네와 하나코, 코오를 거울 지옥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치바는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또 보자고 인사를 합니다. 화장실로 돌아온 세 사람, 코오는 미치바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네네에게 털어놓습니다. 한편 나치히코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짝사랑하는 사쿠라가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라고 김칫국을 마시는 나치히코였지만 애석하게도 돌아온 그를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고 사쿠라의 관심은 미치바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던 네네에게 이너의 권속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너의 육체 일부가 깃든 네네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세상으로 데려오려 하죠. 하나코는 그저 네네를 이용하기만 할 뿐이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너들의 세상으로 온다면 네네가 원하던 빛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너의 권속들은 네네를 설득합니다. 하나코와의 연을 끊고 이너와 정식으로 맺어질 수 있는 이너의 피를 받은 네네는 고민할 시간을 갖는데요. 네네는 츠치고모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데 츠치고모리는 이런 말을 꺼냅니다. 하나코가 자신의 과거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네네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들을 아직은 알지 않았으면 해서 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네네는 아직 자신은 신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츠치고모리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하죠. ですってよ。どうするんですか。7番様。 결국 하나코를 믿기로 정한 네네는 이노의 권속들에게 이노의 삶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권속들은 그녀를 강제로 이노의 세상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코의 개입으로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ヤシロは俺のことが好きなんだから。 이노의 권속들은 그렇게 도망을 치고 하나코는 자신을 믿어준 네네를 다독여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하나코는 동생이 있었지만 죽여버렸다고 말하죠. 자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젠간 모두 알려주겠다는 하나코, 그때까지 조수로 곁에 있어달라고 네네와 약속을 합니다. 스카사는 이번에 어떤 소문을 바꿔서 놀아볼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애 같으면서도 종종 섬뜩한 표정을 지는 강력한 괴이 츠카사, 그의 인연 사쿠라와 그들을 따르는 나치히코. 과연 츠카사 일행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전히 미치바의 일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코오는 결국 스스로 강해져서 츠카사로부터 미치바를 데려오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고 결심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성장 중인 동생 코오를 몰래 바라보고 있던 형 테루는 속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네네는 아이들이 하나코의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듣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지만 네네는 소문만으로 알 수 없는 하나코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상냥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한 달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하나코. 오늘도 네네는 하나코를 만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